왜? 일본인들은 뻐드렁니가 많을까? 일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빨이 고르지 못하거나 뻐드렁니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본에 사는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일본 사람들의 치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인은 치아가 고르지 않다가 76명이 답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치아가 좋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일본인의 뻐드렁니 비율은 12.9%에 이른다고 해요.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의 조사에 의하면 치아가 고르지 않은 비율이 일본이 가장 높은데 교정치료를 하는 비율은 일본이 21.3%, 미국인 50.0%, 중국이 23%로 일본이 가장 낮다고 해요. 뻐드렁니 비율은 높은데 교정치료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뻐드렁니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요인이 작용한답니다. 선천적으로 뻐드렁니를 물려받는 경우와 태어난 이후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한 요인이랍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 어릴 때 손을 자주 빠는 습관, 앞니로 아래 입술을 깨무는 습관을 가진 사람, 사랑니의 영양, 치주염과 같은 구강질환 등이 있어요. 후천적 요인들은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일본인들만의 특징으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 문화의 영향이랍니다. 일본은 원래 육식을 금지했던 나라였죠. 7세기 중엽 텐무왕이 식용을 위한 살생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린 후 닭이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육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몸과 마음이 혼탁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일본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육식이 시작되었답니다. 메이지 시대의 군대에서 육식을 시작하여 일본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었다네요. 그 이전에는 육식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물이나 생선류만 섭취하다 보니 치아 또는 치근 근육이 약해져 치아 교열이 일정치 않고 뻐드렁니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육식을 많이 하지만 유전에 의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렇듯 음식 문화의 영향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뻐드렁니가 많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본인들의 의식을 들 수 있어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뻐드렁니는 귀엽다라는 미의식이 작용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귀엽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유명 연예인 중에서도 뻐드렁니가 귀여운 사람도 있죠. 단순히 귀엽다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디 치아 교정까지 받지 않거나 받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고쳐야 되겠다는 의식이 약해져 약간 불편하고 보기 좋지 않더라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외모에 신경을 덜 쓴다는 느낌이에요. 일본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은 얼굴에 점이나 잡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본 아나운서들을 보면 남녀 모두 얼굴에 점이나 잡티 같은 걸 그대로 드러내며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아나운서였다면 제거했을 거예요. 상당수가 성형을 한다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외모를 가꾸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덜한다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뻐드렁니가 조금 보기 싫더라도 교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근친혼의 결과물이라는 설도 있어요. 일본의 국토 탄생 신화가 남매 간의 근친혼이랍니다. 지금도 일본은 사촌 사이에도 결혼이 가능하답니다. 일종의 근친상간이죠.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근친혼을 하게 되면 유전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뻐드렁니나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설이랍니다.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치아가 고르지 못하거나 뻐드렁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뻐드렁니가 많겠지만 귀엽다는 이미지나 특별히 교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런 사람들 비율이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